네,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화요일 주식빗자루의 오늘장 주도주달 종목 분석 및 테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어보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현충일격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각 선물 가격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증시 개장 후 미 선물 가격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5월 마감을 이제 양봉으로 끝내주면서 6월을 기대하게 만든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이로하여 이제 당분간 6월 중순까지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6월 첫날 우리 증시 오늘장 주도주가 될 종목과 테마 분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힌트를 매 방송마다 진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삼성제약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차트적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이 삼성제약이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삼성제약이 이제 갭 상승으로 시초가 형성은 되지 못한 점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11,000 첫 번째 저항이었던 이제 그 11,400원 이 갭 상승으로 좀 뚫어줄 거 쉽게 뚫어줄 것 같았는데 이게 갭 상승이 되지 못해서 11,400원 저항은 이제 뚫고 올라가 주면서 11,900원 저항에서 밀린 점.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1,600원 지지선까지 밀렸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상한가 위의 선이었던 11,500원이 상한가였죠. 그래서 그 11,200원 라인에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마무리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11,700원 라인에서 이제 조금 밀리면서 실망 매물 및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제 아침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대응하시라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따라서 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삼성제약이 6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까지 지켜볼 수는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항선에서 밀린다면 절반은 매도하거나 이익 실현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량을 줄여주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밀린다면 여기에서 밀린다면 이제 지지선을 보시고 추가 매수 관점 보시면서 그 이익 실현하는 방식 좋습니다. 그 아스코 연례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 전에는 한 번 더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도전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신고가를 이제 전고점을 못 뚫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 전고점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한번 이 금주 내에 한번 뚫어줘야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뉴스를 가지고 뚫지 못하는 거는 좀 이상하리라고 보죠. 최저암 자체가 그렇게 다른 암들처럼 쉬운 암이 아니에요. 이왕 한번 췌장은 이게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3기 4기입니다.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암 재료는 강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스가 있었죠. 중국이 이제 3잔여 허용한다는 사실상 이제 산화 제한 폐지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 뉴스가 그 약한 뉴스가 아닙니다. 상당히 강한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뉴스에 따른 대장주는 제로투세븐이 됩니다. 그 후로 아가방, 토박스 코리아 정도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아기상어 관련 삼성 출판사도 같이 보실만 합니다. 이 모두 이제 제로투세븐, 아가방, 토박스 코리아가 어제 모두 그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 이상 출발하는 종목들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잡지 마시고, 뭐 시가 갭이 3%에서 5% 내외다. 예, 그러면 도전할 만합니다. 이 재료가 상당히 강한 거기 때문에 모두 이 종목들로는 15% 이상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장중 대응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거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따라줘야 됩니다. 만약 제로투세븐이 대장주인 제로투세븐이 상한가 안착이 못 되면 다른 종목도 안착이 못 되고 위에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장중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관련주, 자, 그 삼부산업 넥스트아이 특히 많이 강조드렸죠. 넥스트아이 어제 상당히 강했죠. 오늘 차익 실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대선 이슈가 아닌 당대표 이슈로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 예, 어제 방송에 제가 이 종목 올리지 못했지만 타이틀에 적어 놨었어요. 일자리 관련주 같이 보시라고. 그 YBM넷이 어제 대장이었었는데 그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준석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 나온 것이고요. 그 YBM넷 민선식 그 YBM 사장이 하버드 대학원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이게 이준석과 같이 하버드대 동문이라고 해서 엮여서 올라간 겁니다. 대성창투도 마찬가지고요. 대성창투는 이제 김영훈 대표가 하버드 대학원 이제 신학을 나왔다고 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태영그룹 역시 그 윤석민 회장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이제 석사 출신이라는 점이 그 때문에 이제 이준석 관련주로 엮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윌비스 일자리 관련주 중에 이제 윌비스, 위즈코프, 아시아경제, 아이비 김영, 이거 항상 같이 보셔야 될 이제 테마이고요. 위즈코프도 이제 어저께 7%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제 윌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7% 상승 넘게 이제 7% 넘게 이제 상승을 보여줬죠. 오늘도 같이 한번 또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네, 오늘 이제 종목 오늘 여기서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도전을 한번 하러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이 아니어도 예, 신고가 이 전고점은 뚫으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 저항대 있다는 점, 예, 2,700원 부근 저항대. 그 저항대를 이제 강하게 뚫어주는 게 좋죠. 예, 그래서 2,730원, 40원, 2,750원까지 그 부근까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강하게 뚫는다 그러면 2,800원 부분까지도 가능하죠. 위즈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저점, 전고점 7,440원 이 부근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관련 뉴스가 또 나왔죠. 이 부분인데요. 장모 얘기죠. 윤석열 장모에 대한 징역 3년 구형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이 이제 징역 3년 구형을 요한다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 단기 충격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그간 장모에 대한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구형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관련 테마로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인맥주보다는요, 정책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일자리, 이제는 부동산도 논의했다는 그 뉴스도 있죠.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여기 보시면 디지털조선에서 이제 이렇게 LH 패단은 윤석열 건축가 유현준 만나 부동산 문제 논의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지는데요. 유현준 그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와 만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요. 윤석열이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공공주택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은 LH만은 개발업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공공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말은, 이 유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윤 전 총장은 이날 만남에서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 같은 독과점은 시장 경제 내에서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윤 전 총장의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일자리, 부동산 이 정도 이렇게 정책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현 정부 이 부동산 정책 그 비판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소형 건설주들 그리고 이 재개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여기에 수혜주 삼목 에스폼, 시공테크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이제 그 저기에도 포함이 되죠. 경인 경부선 지하화 도로 착공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도 이슈가 시공테크는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특수건설 이화공영, 삼목 에스폼, 시공테크 이런 쪽이 이제 이제 경인 지하화하고 경인 경부선 지하화 쪽하고 이제 이 중소형 건설주들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민간 건설사 주도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주 아무거나 한 종목은 포트에 담아두셔야 한다고 제가 5월 초 방송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문제로서 포트에 담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건설주는 올 한 해 계속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상당히 이제 강하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다자구도 재편되는 대우건설 인수전 승자는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도요. 보시면 이 대우건설이 연일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신고가를 또 계속 경신해 가고 있고, 그 중동인가요? 중동의 아부다비 투자청과 이제 그 중국 또 최대 건설사인 이제 CSC 중국 건축 전공사 그리고 이제 중동의 그 아부다비 투자청 중건설 등 이렇게 구체적인 원매자 리스트까지 나오면서 매각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이 대우건설에 대한 그런 차트, 이 차트는요 보기 드문 차트예요.
보기 드문 차트로 이런 차트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를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흥건설에서 이제 대우건설 인수 입지를 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매각 이슈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들 다 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다 확인시켜 드렸죠. 그러니까 이 대우건설은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조금 눌릴 때 눌리면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대우건설요,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대장주 위주로 보시고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대 위아, 현대공업, 한원시스템, 두월, 코리아 FT 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대 위아가 어제도 상승을 했죠. 현대 위아가 현대 위아도 이제 그저께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도 2.68% 상승한 이제 84,4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상승력이 더 있습니다. 아직 충분합니다. 현대 위아, 코리아 FT 마찬가지예요. 코리아 FT도 어제 제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장중에 11.92%까지 급등을 주면서 8.59% 상승한 4,235원에 마감을 지었죠. 어제 제가 방송 듣고 시초가에만 담았어도요 10%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틀 동안 약 15% 오른 거예요. 15%. 그 전날에도 이제 5.41% 상승한 이제 종가 마감을 3,900원에 지었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15%면 많이 올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씩 오르는 거 가볍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보세요. 그 완성차 쪽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도 좋습니다. 할 거 없다 생각되시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도이치모터스 괜찮아요.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이 차트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차트도 정배열이 돼 있잖아요.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11선만 이 21선 위에 올라와주면 완벽한 정배열로 형성이 되면서 이게 전고점 깨러 올라갑니다. 이것도 충분히 올라가고 남아요.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8,250원에서 이 전고점만 올라가도요 10% 수익이에요. 이런 수익 쉽게 보지 마세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도요,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 1%라도 수익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힌트를 드리잖아요. 이런 종목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디지털 화폐주도 계속 보시면서 눌림자리 보고 매매하셔야 되고요. K사인 같은 경우에 죽지 않죠. 여기에서. 근데 이 K사인도 여기에서 죽지 않는데 이게 한번 밀려 내려오면 2,5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KCS, KCT, 로지시스, 한네트. 신규는 KCS, KCT, 로지스, 한네트 조금 더 눌림 오시는 거 보고 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이제 다시 시세를 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주항공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정 중인데 계속 보세요.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듣고 보기에도, 이 방송을 듣고 보기에도 지루해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종목들 그냥 참고하시고 계속 보세요. 그리고 이제 물류 운송 쪽, 한솔 로지스틱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에서 제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죽지 않는다고. 계속 눌림목 오면서 계속 죽지 않고 있는 게 언젠가 이게 상승을 줘도 크게 상승을 줄 것 같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여기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건데 요 며칠 계속 추세가 좋아요. 더 보셔도 되고요. 4,000원 넘어서 신고가 쓸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신고가 쓴다는 거는 오늘이 아니어도 조만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종목 저도 어제 3,910원 매도하고 지금 재매수 자리 보고 있습니다. 요 갭 있잖아요. 여기 살짝 갭 있잖아요. 요 갭을 매꾸러 내려와 준다면 제가 재매수를 할 거지만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놔줘야 됩니다.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류 운송 쪽 이쪽도 테마바람이 오면 또 한번 크게 요동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슬그머니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방, KCTC, 태웅 로직스는 이제 해운주 HMM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방, KCTC, 한익스프레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요 정도 종목인데요. 그 중에 이제 KCTC가 이제 다른 종목보다 차트적으로는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KC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거 이제 자리 만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이제 조금씩 툭툭 치면서 우상향 만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 테마 한번 바람이 불면 크게 요동칩니다. 여기 이 정고점 다시 한번 도전하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물류 운송 쪽 종목들 잘 보세요. 그리고 탄소 배출 관련주, 그린케미칼, JC케미칼, 한솔 홈데코 말씀드리고 나서 그린케미칼도 제가 어제 방송에 이 그린케미칼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이 세 종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린케미칼, JC케미칼, 한솔 홈데코. 어저께 아침 방송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그린케미칼 장중 15% 상승 나와줬죠. 장중 15%. 그죠? 저도 이거 어저께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린케미칼. 아니요. 이게 추가 상승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 테마는 단발성이 있기는 한데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번 이제 뉴스를 내보내면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기후 협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JC케미칼 마찬가지죠. JC케미칼도 추가 상승 나옵니다. JC케미칼도 지금 계속 보세요. 계속 상승 나오잖아요. 이렇게 꺾어줘서 올라가 주는데 이거 보셔야 돼요. 1,000원 이상 2,000원 올랐어요. 2,000원 여기서부터 2,0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왜 놓치세요? 이런 거.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힌트 이게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JC케미칼도. 그리고 동양 에스텍도 제가 어제 방송에 이제 제가 주말 사이에 제가 올려놓은 방송이잖아요. 이 한 종목. 제 방송 듣고 매수하신 분 계시면 보유 전략입니다. 어제도 이제 장중 5% 이상 상승 나왔었지만 이제 조금 밀려서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끝이 아닙니다. 동양 에스텍. 계속 보세요. 보유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상승 끝난 거 아닙니다.
이런 K자 비슷한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또 이제 스펙주들 있죠. 제가 주말에 이 스펙주에 관련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방송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펙주만 58종목 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19종목 중 이 스펙주들만 15종목이에요. 하나 SBI 스펙 어제 15% 이상 또 급등 나왔죠. 제가 말씀드리고 NH 스펙주, 미래에셋 스펙주도 오늘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스펙주 지금 테마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스펙주들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스펙주를 제가 방송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알고 싶으시면 그 방송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시간만 길어지고 종목이 많아지면 혼란스러우니까 이상 주식빗자루TV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